자, 카라바오컵 경기. 이제 맨시티 대 브렌트포드. 자, 이 경기는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쿠, 그리고 마르무시, 그리고 로드리, 그리고 지금 아이튼 누디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도쿠가 좀 빠진 거는 이제 맨시티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포워드인 와타라가 좀 결장 중이에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렌트포드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와타라의 좀 결장으로 인해서 어제 좀 공격에서 좀 타격이 지금 큰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맨시티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는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수비까지 다시 좀 안정화되면서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좀 맨시티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즈 상대로 이제 홈에서 그렇다 할 좀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한 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리즈의 그런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런 리즈 상대로 이제 브렌트포드가 뭐 이렇다 할 좀 득점계를 좀 만들지 못한 거는 그런 좀 브렌트포드 쪽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도 좀 떨어진 그렇죠 브렌트포드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맨시티가 이제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하면서 이제 도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서 전개해 이제 공격을 좀 진행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브렌트포드가 이제 측면 수비가 특히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뭐 브렌트포드 상대로 지금 뭐 도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좀 측면 위주로 그래도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측면 위주로 파고들어서 전개해 이제 공간을 좀 창출하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이제 브렌트포드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안 좋을 정도로 이제 공격이 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단조로워졌고, 그리고 이제 전진성 및 좀 공격 전개도 좀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브렌트포드가 이제 현재 좀 수비가 다시 견고해진 그 맨시티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팀 내 지금 핵심 포워드인 좀 와타라까지 좀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려움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브렌트포드에 대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공격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중원에서도 뭐 브렌트포드가 많이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브렌트포드가 이제 빌드업 좀 구사하는 데도 이제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분간 이제 챔스 일정이 좀 없다 보니까 이번 뭐 카라바오컵에 더 집중할 여건이 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그래도 뭐 맨시티가 뭐 너무 뭐 로테이션 위주로만 좀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무난히 뭐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4강에 좀 진출하는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 가져가도록 하고,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풀럼.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캐슬과 좀 마찬가지로 풀럼 역시 좀 어느 정도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뉴캐슬은 최근에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뭐 썬더랜드 전에서는 뭐 이제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지만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기대 이하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을 만큼 굉장히 좀 경기 내용도 이제 안 좋았던 좀 경기였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맨시티와 팰리스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창출하면서 공격 흐름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물오른 그런 좀 풀럼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어느 정도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양 팀 다 공격 템포가 이제 빠르면서 이제 대체로 좀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공격 또한 빈번하게 좀 구사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공격이 좀 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속공을 좀 통한 좀 전개가 좀 많을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다만 근데 뉴캐슬이 이제 직전 썬더랜드 전에서 보였듯 지금 에너지 레벨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고, 이제 이전에 비해 확실히 중원 장악도 좀 저하된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풀럼 상대로도 중원에서 흔들릴 우려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수비 리커버리 또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풀럼의 좀 트랜지션한 공격에 더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일 우려도 이제 있어 보여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뉴캐슬의 뭐 최근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흔들림, 그리고 좀 수비도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를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좀 뉴캐슬의 그런 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풀럼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뉴캐슬이 이제 이런 좀 풀럼의 그런 좀 공격에 대한 그좀 대응이 좀 어려워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현 상황에서 뭐 풀럼이 뭐 이제 뉴캐슬 상대로 뭐 충분히 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좀 여겨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풀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이제 FA컵 경기, 알라베스 대 세비야. 자, 여기는 이제 스페인 FA컵 32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는 현재 아담스, 바르가스, 아스필리쿠에타, 그리고 지금 마르캉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공수 방면에서 이제 주축 선수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인 만큼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꽤 큰 그것도 세비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큰 레알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이 뭐 거의 이제 좀 다 이제 결장을 좀 했을 만큼 굉장히 좀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컸었는데 그런 몰라를 상대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알라베스가 이제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많이 좀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는 솔직히 뭐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였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직전 경기 레알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연승이 끊긴 그좀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오베도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흐름이 좀 좋은 그좀 세비야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이제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좀 점유율 또한 어느 정도 좀 엇비슷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세비야가 최근에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면서 경기력이 더 좀 나아졌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공수 밸런스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제 아무리 주축 선수들 좀 결장이 좀 큰 세비야라고 해도 이런 좀 세비야가 보다 더 이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중원 싸움에서도 뭐 알라베스 상대로 오히려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빠진 후부터 이제 경기력이 이제 확 좀 좋아진 그런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부분이 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좀 중원도 좀 탄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정감도 좀 생긴 그 좀 세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이제 알라베스 전에서도 좀 같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좀 좋아지면서 중원이 좀 견고해졌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경기력도 같이 올라온 그것도 최근에 세비하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다수 좀 빠졌을 때 그 다수 좀 빠졌을 그 좀 시기와 좀 맞물려서 지금 그렇게 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냉정히 말하면은 지금 뭐 최근 뭐 흐름, 뭐 경기력 안 그러고 이제 뭐 공수 밸런스, 뭐 이제 뭐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력, 안 그러고 이제 견고함 등 솔직히 뭐 알라베스보다는 세비야가 좀 더 낫다고 봐서 이런 뭐 세비야가 지금 뭐 알라베스 상대로는 뭐 우세하면 좀 우세해지지 이제 밀리지 않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세비야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세비야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비야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노르트 대 이제 헤이렌베이. 자, 요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 FA컵 32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상당히 커요. 일단 지금 주포 2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수비수가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큰 그거 좀 페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지는 경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성적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현재도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나 했지만 바로 이제 좀 연패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죠 현재 좀 페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좀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을 좀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래 이제 원정에서는 대체로 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직전 이제 스파르타전에서는 원정에서 이제 기대 이상으로 좀 좋은 경기로 좀 보이면서 좀 대승까지 좀 거둔 그런 좀 경기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원정 경기에서 좀 대승을 좀 통해서 좀 확실히 좀 헤이렌베인의 좀 기세가 많이 좀 오를 만한 좀 요소도 좀 커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헤이렌베인이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뭐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에서는 대체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페에노르트 역시 현재 수비 조직력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두 팀 다 어느 정도 수비에서 이제 크게 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페에노르트와 이제 헤이렌베인 모두 지금 압박에 좀 취약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압박 대응에도 이제 양 팀 다 이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고, 가면 갈수록 위협적인 득점 기회가 자주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제 아무리 지금 페노르트라고 해도 뭐 현재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지금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일 정도로 지금 현재 뭐 전력 누수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페에노르트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게다가 이제 수비 밸런스도 지금 무너진 상태인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상태에 지금 뭐 페에노르트의 좀 1.3대를 보기에는 저는 뭐 전혀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뭐 헤이렌베인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더 좀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이렌베인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헤이렌베인 프랜승 쪽 보는 경기 3.5라고 해도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렌베인 프랜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는 이제 딱 한 경기만 볼게요. 자,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플라멩구. 자, 이제 인터컨티넨탈컵 이제 결승전이고 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유럽 좀 챔피언과 그리고 이제 남미 좀 챔피언인 이 두 팀이 좀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맞붙었는데, 자, 확실히 이제 뭐 플라멩고가 뭐 지난 뭐 클럽 월드컵에서도 좀 보였듯 확실히 뭐 전력 대비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굉장히 좋았고, 그 이제 유럽 뭐 강호팀들 상대로도 이제 줄곧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뭐 기대 이상의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엄연히 뭐 지금 뭐 파리보다는 확실히 뭐 전력 면에서는 좀 많이 좀 열세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면에서도 그래도 밀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플라멩고가 그래도 파리와의 좀 체급차를 극복하기는 그것도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도 요거는 양 팀의 그런 좀 큰 체급차를 고려해서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건 파리 사이드 보도할게요. 그래서 이제 파리의 좀 승리를 좀 통해서 파리가 이제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을 좀 차지하는 그림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안 그러면 3.5 기준은 봤을 때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뭐 파리뿐만 아니라 플라멩고도 솔직히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뭐 파리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막아낸다고 하면은 3.5는 좀 기준점이 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2.5네요. 이거를 착각을 했네요. 근데 2.5라고 해도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경기는 뭐 오바를 좀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다 보니까 2.5가 기준이라고 해도 언더 본다.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혼동이 좀 왔다는 점 다시 좀 이제 죄송드리고, 이게 어느 기준점이 이제 3.5가 아니다 이제 2.5라는 점 이제 다시 좀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리승의 이제 2.5 기준이라고 해도 언더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